팀 EJ 네, 이제 이슈의 심리학 우리 할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뉴페이스가 투입이 됐죠. 아무래도 네. 우리끼리 하기엔 영향이 좀 딸려요. 그죠? 솔직히 인정. 그래서 네. 준 전문가. 네네. 저희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 토굴 속에 좀 있는 거나 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요즘에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사회 일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받으면서 얘기가 되면 훨씬 더 좀 풍부할 것 같다는 생각에 새로운 뉴페이스를 영입을 했는데요. 인사 좀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일전의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1주년 기념 방송에 한번 출연을 했던 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훈님.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이렇게 네. 새로 멤버를 보충해가지고 네. 오늘 처음에 다룰 이슈가 뭐였죠? 네네. 지금 요즘에 저희 너무나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 메르스.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요. 맨날 뭐라고 하시냐면 마스크하고 나가라. 그래서 메르스. 일단은 저희가 루머가 돼버렸고 그리고 불안을 조장하게 된 이런 히스토리를 좀 한번 쭉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일이 지훈님이. 터졌을 때 네. 정부에서는 네. 괴담이다. 뭐 이래가면서 뭔가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지들이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구체적이고 좀 정확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참 절실해요. 네, 그래서 그 메르스를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 정부와 서울시하고도 지금 굉장히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주시고 얘기가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하는 거는 지금 정보가 많이 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네.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당연히 발표해야 되는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담당자들이죠. 현업에 있어야 되는 현업 실무자. 실무자들이 네. 왜 움직이지 못했나라는 네. 부분인데 네. 실무자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은 명령 체계에 의해서 상명하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가적으로 판단하고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라는 명확한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자체 존재 자체 한국에서 메르스가 들어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가서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참 어이가 없었죠. 네. 뭐 아니면 당신이 책임져라라는. 네, 그러니까 네. 질병관리본부가 예전에는 그 만들어질 때는 제 기능을 했었던 건데 사스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후에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이것도 루머입니다만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된 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상근자 거의 없이 실무 인력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왜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은 쉽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껍데기는 남겨뒀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분들도 상위기관에서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게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막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괴담이니 뭐니 하면서 루머다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루머.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슈의 주제로 삼는 거죠. 네.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네. 정부에서 발표를 늑장 대응했었고
오히려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점적으로 문제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자체가 너무 앞서서 나가지 마라. 정부와 보조를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뒤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앞서서 가야 되는 정부가 네. 걸음을 떼지 않으면서 말로는 뒤따라오라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네. 그로 인해서 점점 커져나가는 이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루머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한 이제 불안에 대한 요소 우리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러면은 개념 정의부터 좀 해볼까요? 네. 불안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정의가 되죠? 네,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정의된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불안, 앵사이어티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을 불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면 우리는 부정적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고 긴장을 풀며 편안한 기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불안이 있고 네. 병적인 불안이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거는 바로 자연스러운 불안이죠. 네네. 네, 지금 그렇죠. 네네. 우리 병적인 불안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데도 느끼는 불안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지금 위험하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뭔가 확실하게 그 상황을 네. 벗어나게 되고 뭔가 밝혀지게 되면 불안이 해소가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뭐 루머라고 하고 뭔가 숨기고 그래서 더 불확실하게 가게 되면 불안의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불확실이거든요. 네.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건데 점점 더 불확실히 가고 있는 거죠. 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안개 속을 걷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금은 밤에 깜깜한데 깜깜한 밤에 뭐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발걸음을 네. 내디뎌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그런 루머처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광우병과 네. 같은 사건이 있었고요. 네.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도시괴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 어떤 거였어요? 도시괴담 같은 경우는 인육과 관련된 네. 예, 그리고 납치, 네.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모호한 문제들이 있었죠. 경찰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있을 수 있다. 네. 라는 어떤 불안감이죠. 그 불안감이 전제가 돼서 그 네. 도시괴담이 퍼지게 되고 네. 그런 도시괴담들이 베이스가 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이죠. 이 괴담이라는 거 하고요. 일반적인 소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괴담은 악의적이라는 베이스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괴담이라는 게 몹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괴담 뒤에서 정치적인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 이제 현재 정부에서 숨기고자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게 될 때 그걸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정부가 올바르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을 갖다 통제하고 그러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재 일변도로 가고 공안 정보로 가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그 스트레스의 문제든 그게 사회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와 차원에서 힘들게 그러니까 지금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네. 정보가 일부에게 독점되는 현상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심지어는 괴담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유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찌라시라고 하는 아, 그거는 그거하고 조금 찌라시 다른가요? 증권가 찌라시는 그래도 그 악의성은 악의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 등록되지 않았지만 언론의 형식이라 한다면 국정원에서 대선 개입을 하면서 문재인 당대표를 괴담을 들었다. 이제 만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 뭐 돈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포시켰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좀 더 정치적인 단어로 그렇죠.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루머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영향력이 일반 사람들한테 가야 될 텐데 이 루머가 어떻게 영향을 갖게 되나요? 영향력을 갖게 되나요?
우리나라 흔한 속담 중에 하나가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한 그리고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도 있고 이 베이스는 뭐냐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이 말이 나온 결과를 내가 맞닥뜨리고 있으니 그런 말이 괜히 나왔겠냐. 원인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본인이 믿음으로 해서 뭐랄까 일종의 소문 같은 경우 재미를 느낄 수 있겠지만 괴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피를 하거나 어떻게 공격하거나 본인의 행동 반경, 행동 수준을 정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메르스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같은 거 뭐 참 혼란스러워요. 3차 감염 없다 뭐 이랬다가 생겼다고 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전염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했고 그런 조건에서 된다는데 뭐 10초 만에 이제 감염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공식들이 다 깨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10초가 아니라 정확하게 10분. 10분 참. 예, 10분인데 매우 단시간에 매우 전염력이 강해졌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에 가장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설은 우리가 병원에서 초음파 가습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비말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초음파 가습기는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게 이제 환자들 옆마다 다 이걸 틀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기침을 하면 가습기에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에요. 섞여서 같이 이렇게 전염되지 않았는가. 한편으로는 좀 나은 건 사망률인데 원래 발생했던 중동에서는 40%에 육박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알 수 없잖아요. 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이제 모수 추정을 해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정말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재정적으로든 아니면 거리적으로든 사회 시스템적으로든 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병을 키우고 해서 결국은 이제 사망률이 40%까지 나왔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치될 수 있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대증 치료라고 해서 열이 오르면 뭐 열을 내려준다거나 폐렴으로 전이가 되면 폐렴을 잡아준다거나 이렇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안전감은 있지만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왜 이걸 못 사용하냐는 거죠.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 좀 더 과하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더 퍼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그걸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고 이러고 있다 하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걱정을 하든 말든 건 국민들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국민들 몫을 지들이 할 건 안 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더더욱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 루머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루머를 하나 생각해봤는데요. 네. 지금 가장 많은 환자를 발생시킨 병원이 삼성병원이거든요. 네. 이 삼성병원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의 큰 빅3 메이저 병원이죠. 메이저 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거기에 뭐 세브란스라든가 가톨릭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일단 메이저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메이저 오브 메이저는 삼성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휴지부터 시작해서 뭐 비행기까지 삼성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흠이 가는 게 그게 국가 경쟁력 약하고 국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직결하는 거죠. 누군가는 기분이 몹시 안 좋아. 지금 삼성병원에 누워 계셔가지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 그분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아니면 그 브랜드를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인지 아니면 알아서 기어주시는 공무원이나 뭐 그분들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 이름만 밝혔으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병원을 피해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병원 이름을 굳이 안 밝히겠냐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가 무릎을 탁 쳤던 것이 여기에 삼성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루머를 만들면 루머로 생각해 보통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소설을 쓴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저 나름대로 뇌내 망상입니다. 망상이다 또는 소설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삼성 그렇게 좋아요. 제가 삼성 좋아하죠. 떡고물?
아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것을 네. 대표적으로 봐서 네. 이 불안, 루머가 돌고 이렇게 할 네.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네. 그런 지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불안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불안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얘기들이 항상 있었죠, 선생님. 핵심적인 것은 명료하죠. 네. 네, 사실과 자기의 네. 불안을 구분해내고 네. 객관적인 현실, 사실을, 팩트를 네.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가면서 이제 불안을 네. 근본적으로 이제 대응해 가는 것인데 네. 네. 이런 사회 현상일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지훈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사회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갔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신뢰도 떨어졌고. 예, 신뢰와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측 불가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측을 가능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회피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그 스트레스의 근원은 뭐냐면 모름입니다. 알 수 없음. 네. 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되지 않았을까도 네.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죠. 알고 싶어 하죠. 예. 그리고 그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억눌려 있어서 자꾸 누르잖아요. 과하게 많이 알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황우석 사태는 이상한 세포 분열까지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미 기존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지금 학습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세월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네. 가만히 있어라. 네. 정부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명확한 대응 방향이라든가 방법을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로. 낙타고기 어디서 구하죠? 구하는 건 둘째치고 먹어도 되는 건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할 방법도 없고 모르는데. 도대체 그런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낙타고기 먹은 사람 압니다. 예? 저기 청와대 계신 분이 중동 가셔서 낙타고기 낙타고기를 두 대접받았죠. 번이나 대접받으셨다는. 아. 중동으로 다 우리 젊은이들 가라 그랬었잖아.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보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열 감지기 청와대 설치하고. 국민한테는 조바심 내고 호등값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열감지기를 설치한 걸 보면 이전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서울을 사수하라고 하셨던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지는 이제 다리 끄고 도망갔죠. 자, 그런 맥락에서 네. 지금 이제 정부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고요. 국민들은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되느냐 할 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양식 있고 정말 네. 능력 있는 분들이 네. 이제 SNS 같은 데 이제 네, 글을 네, 네. 올려가지고 네. 좀 믿을 만한 네. 그런 정보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건 팩트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부의 발표도 중요한 팩트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분들은 어느 병원인지 명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잘못된 지역병원명이 올라오면 이건 아니다라고 바로 지적을 해주면서 네. 내용들이 수정되고 업데이트되는 페이지가 이미 생겼어요. 정부가 각자 도생이라고 각자 삶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SNS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네. 네. 일부 지역에서 휴교가 이렇게 막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쫙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어떤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가 모든 학교가 다 휴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학교는 가장 늦게 휴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겠다. 중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많은 부모들이 또 걱정하니까 가장 늦게 휴교에 이제 며칠간 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 거를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고 저희가 항상 참나원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깨어 있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과연 정확할까? 내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과연 어떤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를 좀 지키고 휩쓸리지 말고 휘말리지 말고 하는 이런 중심을 지키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이제 판단력을 키워야 되겠죠.
영화 제목 중에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독일 영화인데 네. 그 영화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불안 자체가 네. 이성적인 나의 영혼, 네네. 감성적인 나의 영혼, 이 네. 모든 것을 동시에 파괴시키거든요. 이제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을 바라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보다는 본인의 주권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오늘 이슈의 심리학에서 다뤄봤는데 불안이라고 조성되는 이 사회적인 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생님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신지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왜 뚱딴이같이 웬 겸손이냐 싶겠지만 자기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뭔가 제대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들은 소문을 갖다 막 옮기거나 그래서 루머 같은 것을 괴담 같은 것을 막 퍼뜨리는 그런 데 이용당하거나 그러지 말고 잘 살펴보고 이 정보의 가치 같은 것들을 심사숙고해보고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보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명확하게 자기 주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기 대응을. 네네. 그래서 반드시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강한 센서라면 그때는 루머에 휩쓸리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센서를 작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참나원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의제를 듣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확산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하고 네. 주변 사람들의 불안도 해소해주는. 네. 네, 오늘 지훈님 저희 이슈의 심리학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자료조사를 해서 평상시에 드리긴 하는데 직접 참여하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 다음에는 좀 더 훌륭한 자료. 우리 청취자분들이 피드백을 주실 겁니다, 아마. 자료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지훈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팩트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지훈님의 후방 지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전 많이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훨씬 더 풍성해지는 참나원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실 것 같네요. 이슈의 심리학이 약간 격가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제 주류가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의 심리학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고 더 풍성한 이슈의 심리학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is heaven. Oh, why does it have to end? I wish we could still pretend you're near, just around the bend in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Last time we were in this place, your face had a certain sadness. Oh, how I've wondered since what you've done with all that sadness. Oh, why did it have to end? I wish we could still pretend our love was around the bend in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ever find my heaven? Oh, why will it never end? These days where I still pretend our love is around the bend in the gardens of Samson and Bee.